자,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 오늘 월요일 또 함께 해야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가 영 맥이 없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뉴욕 증시 주말에 급등한 거를 같이 받아주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네요. 아쉽네요. 무겁죠. 네. 자, 공시도 좀 흥미롭게 이렇게 막 신이 나서 사실 전자공시라는 다트를 뭐 요즘 타블렛이나 아니면 모바일로 열기에는 화면이 막 벗어나잖아요. 작아요. 네. 쉽지가 않아요, 보기가. 그렇죠. 뒤져야 되고. 그럼에도 그런 부지런함을 써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수고스러움을 그렇죠. 또 우리 장원희 팀장이 좀 덜어주시니까. 자, 뭐 어떤 기업부터 할까요? 지난주에 저 AP 위성 얘기했었거든요. 지난주에요? 네, 좋은 실적 때문에. 금요일 날 하셨나요? 네, 금요일에. 네, 제가 자리 비웠을 때. 그때 얘기했었는데 오늘 369에도 얘기해 주시는데 네. 원래 그 당시 이제 포인트는 저거였어요. 그 모바일 단말기, 유인공 위성 단말기 판매가 좋아서 마진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았다 이거였는데 오늘 오르는 건 이제 이 회사 비즈니스가 보면 단말기를 파는 게 있고 위성체와 위성체 부품을 파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국판 나사를 만든다 그러면 위성체와 위성체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단말기 부분은 지금 3분기, 4분기까지는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례적으로 엄청 좋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마진이 엄청 좋았거든요. 네. 평소에 이제 뭐 20%가 맥스였다 그러면 지금 37%까지 나왔었는데 요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좀 저렴하게 사뒀던 이제 원재료가 투입이 되면서 원가가 낮아졌다. 그래서 이익률 자체는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P 위성은 그 아랍에미레이트 튀레아. 네. 그 중동,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하게도 수익권이지만 이제 중동 쪽은 아마 시장 포지션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동이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것도 그렇고 군비에 뭐 대놓고는 안 하지만 서로 간에 이제 뭐 자국 내의 어떤 그 방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죠.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는 또 돈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랑 거래를 하는 AP 위성은 아마 좀 수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추론도 될 것 같고 이 회사 장점이 칩을 자기네가 설계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탐방을 갔었어요. 그래갖고 아니 뭐 지금 이 가격이 어떻다는 건 모르겠고 네. 실적 공시가 나왔군요. 네, 지난주에. 네, 좋게 나왔고 자 오늘 첫 번째 봐야 될 공시. 네, 매번 탑픽을 물어보셔서 오늘 종목 중에 탑픽인데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네. 순서대로 아예 배열을 하셨군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탑픽을 먼저 얘기 드리려고. 캠트로닉스. 네. 시설 투자 공시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네, 요게 이제 보면 캠트로닉스 원래 비즈니스를 좀 아시나요? 뭐 원래는 대부분 케미컬 업체들이 초창기에는 1세대 때는 발포제 사업으로 출발을 해서 동진쌤이 김도 그렇지만 발포제라는 게 이제 우리 신발 밑창 그렇죠. 예전에는 어쩔 수 없죠. 뭐 고무신을 만들고 뭐 신발 만드는 세대 그런 발포제로 출발해서 지금은 사업 다각화로 IT 케미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거 원래 메인 사업이 PBA라고. PBA. 네, 전자기판에 부품 들어가는 게 제일 메인이에요. PCB를 조립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건데. 맞아. 그 매출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 모듈을 삼성전기도 또 사왔죠. 그러네. 발포제는 잘못 짚었네.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니까 캠이 들어가는 케미컬 쪽은 유통 사업이에요. 다우 케미컬 이런 데서 들어와가지고 유통하는 사업이 있었고. IT 케미칼. 네. 근데 딱 들어보시면 어때요? 마진이 다 낮은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캠트로닉스는 기존까지는 보면 마진이 5%를 넘지 않는 대부분 이제 5%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투자 공시와 더불어서 작년에도 얼마 전에 투자 공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 두 개의 투자 공시가 이제 이 회사의 체질을 굉장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번에 나온 공시를 보면 반도체급 제품 합성을 위한 정제 설비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투자 설비 내용이. 네, 투자 설비 내용이. 근데 이 회사가 아까 기존에는 케미컬을 그냥 단순 수입해서 유통하는 사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낮았는데. 그렇죠. 로우 싱글이라고 저희가. 그렇죠. 로우 싱글이라고 하는 그냥 정말 마진뛰기 사업이었다고 보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나와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PGMA라고, 요게 그 PR이라는 소재 있잖아요. 그 반도체 시각을 할 때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
그 소재를 위한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소재인데 여기에 70~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소재인데 기존에 보면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 금지를 했었잖아요.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그때 3대 소재 중에 하나가 PR이었는데 PR이 이제 국산화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PGMA를 국산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캠트로닉스가 이거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5N이라고 해서 99.999%, 그러니까 9가 5개 들어가죠. 이 네. 5N이라고 하는 이 PGMA를 양산에 성공하면서 이 PR도 국산화에 좀 더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캠트로닉스 쪽에서 공급하면서 이 국산화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한 165억 정도 투자 규모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아직 양산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양산이 24년 되는데 추가 투자를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도 굉장히 잘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아마도 이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마진이 10% 중반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다른 이제 케미컬 사업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이 향후에 캠트로닉스 하나의 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지금 말고 예전에 이제 투자 발표했었던 건데 OLED 관련 투자를 발표했었어요. OLED. 네, 네. 이 회사가 안 그래도 이제 싱글라스라고 해서 이 OLED 기판, 그러니까 유리 기판을 시각하는, 커버글라스. 네, 커버글라스를 시각하는 이 사업을 갖고 있는데 이 TG 사업이 워낙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폴더블이 들어오면 글라스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안 들어가면서 사업 자체가 도태가 됐었고 경쟁 업체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다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도 캠트로닉스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 보면은 지금 8.5세대라고 해서 대면적 OLED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맥북과 아이패드에도 이걸 도입하려고 했고 좀 큰 이제 면적이죠. 그리고 전장 쪽에도 전장에도 보면 요즘 디스플레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장 쪽에도 이 OLED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고객사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좀 가볍고 좀 싸게 만들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던 폴더블에도 보면 그러니까 필름만 2개가 들어가는데 네. 요거를 접목해서 하이브리드 OLED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름 하나와 글라스 하나가 들어가는 얇으면서 이제 가벼운 세트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OLED를 좀 요청하고 이게 있는데 초박막이 구부리면서 아무래도 그 이 타격감인가? 깨지는 거. 그렇죠. 이 펜슬도 좀 많이 그렇죠. 적용하다 약간 보니까 긁히고 하는 게 좀 있죠. 치면은 네. 깨져버리거든. 그래서 보호 필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네. 뭐 이렇게 방법도 써보고 저렇게 방법도 써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방식은 하이브리드 OLED 같은 대세가 되고 있는 네. 추세인데 네. 이 8.5세대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8.5세대 대면적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를 처리하기가 더 어려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기판이 하나밖에 유리 기판이 하나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티즈를 할 수 있는 업체도 없는데 띵 글라스를 할 수 있는 업체도 없는데 이 특허, 이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 캠트로닉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8.5세대 대면적 투자가 들어가면 캠트로닉스가 이걸 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파악한 걸로 보면 대충 15K, 그러니까 월 한 15,000장 정도를 캐파를 만약에 증설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캠트로닉스가 한 600억 정도, 연 6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60K 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2,4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마진율이 20~30%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마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캠트로닉스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 아마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 OLED 투자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면적 OLED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기술 자체가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캠트로닉스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언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근에 있었던 이런 시설 투자가 캠트로닉스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3천억대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질을 달리하는 개선의 작업에 이제 착수. 그렇죠. 이게 이제 2세대 경영에서 조금 첨단 쪽으로 많이 컨셉은 잘 잡으신 것 그러신 같은데.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침 또 PGMA를 성공을 했어요. 이게 네. 상당히 쉽지 않은데 네. 성공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물론 이 고객사하고의 관계가 이제 비밀 유지 때문에 좀 민감한 건 알지만 적극적으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네. 지금은 좀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물어보면 대답 못 하겠지. 그렇죠. 네. 하여튼 공시를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캠트로닉스의 캐파 증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갑시다. 두 번째 기업은 트루엔입니다. 트루엔. 네. 트루윈이 있고 트루엔이 있고 네, 트루엔. 이름이 네. 비슷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5월에 상장했는데 공모가가 12,000원인데 지금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를 보면 이제 엣지 AI 카메라라고 해서 AI가 붙은 이제 기업이에요. 그런데
CCTV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 CCTV 똑똑한 CCTV. 네, 똑똑한 CCTV. 근데 이 CCTV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이제 평가를 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진입장벽이 있고요. 높지 않잖아. 이렇게 그렇죠. 시장에서 평가하면서 좀 네.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3분기 매출액이 128억 원에 영업이익이 35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표는 실적이 좀 잘못 나왔는데 어쨌든 네.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신규 상장한 업체들이 실적을 뻥튀기 한 다음에 성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도가 그래서 좀 그렇죠. 문제가 덩치가 됐어요. 좀 많이. 네. 근데 막상 상장하고 나면 실적이 망가지는데 출연은 지금 그런 케이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케이스를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에서 판관비가 낮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됐는데 보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상하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인건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보면은 2분기에 뭔가 성과 같은 걸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긴 하는데 아, 어쨌거나 해고 작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해서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된 걸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 회사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올해 상장하면서 발표했던 게 올해 3분기에는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미국과 업체와의 계약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좀 딜레이되고 있어요. 네. 배경을 보면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CCTV가 지금 미국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를 보면서 중국 업체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걸 보면 엣지 AI 카메라잖아요. 이 엣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AI를 구현하려면 서버에서 그렇죠.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취합한 다음에 분석해서 이걸 통신을 보내야 전달하는데 되는 딜레이 되거나 끊길까봐. 그렇죠. 그게 이제 있는데 여기는 엣지라고 해서 이 디바이스 자체로. 내에서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음. 지금 지자체에서 이 엣지 AI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도입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뭐 범인을 잡는다든가 이런 거에 판단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AI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 네, 그렇죠. 예방적으로 누군가 수상하게 배회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찾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 엣지 AI 카메라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성장하는 건 분명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제 글로벌 이제 성장이 필요한데 요게 나오니 마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트로엔 맞습니다. 네.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 또 모질라. 항상 모질라. 그렇죠. 마지막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사조 대리님으로. 사조 대림으로 네. 갈까요? 여기 탐방 안 받는 데잖아. 이 리포트도 안 나오는 사조 그렇죠. 그런 아니야. 저도 이제 웬만하면 이런 기업들은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거래도 잘 안 되고 어려운데. 그게 왜 상장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어제 공시가 금일 공시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죠? 이 회사 시가총액이 2,700억, 2,800억 이런데 네. 투자한 회사가 3,840억이에요.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큰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 또 네. 희한한 공시를. 인그리디언이라고 글로벌 이제 67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그 회사에 이제 한국 지사가 인그리디언 코리아라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전분당을 만든 회사거든요. 아하. 네, 요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아.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인그리디언의 실적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4,600억에 단기 순손실이 91억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3,800억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산이 좀 빵빵한가라고 봤더니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좀 까봤더니 이 회사 자본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인그리디언 코리아. 네. 그래서 대체 왜 인수했지? 그런데 또 혹시나 이제 이런 이제 회사들 보면은 자본 총계에 숨어 있는 게 많잖아요. 자산 네.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산 가치를 보니까 이제 부천이랑 이천에 공장이 있거든요. 아하. 요 공장들의 가치가 그래도 이제 공시지가가 좀 높긴 해요. 네. 근데 그 차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비싸게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부천 부평이 또 서울시 편입되나? 아니, 모르겠.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왜 샀을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로열티 매출이 있어요. 로열티 매출, 로열티 비용이 있는데 그게 한 매출의 한 4% 정도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그리디언 이름을 쓰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18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환입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인그리디언에 대한 들어간 로열티를 빼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좀 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 정말로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실적이 추가로 가세된다 그러면 사조 대림이 실적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거래가 되지 않고 하니까 시장에 디스카운트 됐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실적으로 애드된다 그러면 추가로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오늘 주가 급락하고 있어요. 한 7% 급락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 얘기가
M&A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살 건 아닌 것 같고 네. 인그리디언 코리아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도 없고 탐방도 안 받는 그룹. 네. 사주 관련주들. 근데 사업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M&A를 뭔가 하면서. 변화를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뭐 결국엔 캠트로닉스 가장 네. 주목 긍정적으로 포인트네요.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로 보는 주가고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